Welcome back. 사회복지사 1급 공부도 쉽지 않고 분량도 굉장히 많죠. 특히 총 8과목 중에 5과목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관련한 역사, 발달 과정, 그리고 각종 연도 외우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특히 매해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10문제를 출제가 되는데 법조론에 나오는 발달 과정 따로, 실천론에 나오는 연도 문제 따로 외우다 보면 머리에 엉켜서 더 외워지지 않은데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단 3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다음 20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서 정지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인보관 운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정리된 3페이지짜리 요약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보관 운동, 저기 잘 정리되어 있죠. 왼쪽에 보이는 것이 자선조직협회,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인보관이고요. 자, 자선조직협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자선조직협회는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개별 사회 사업이 효시가 되었고 케이스워크에 이제 현대의 케이스워크에 도움을 주는 이런 협회가 되겠고요. 반면에 인보관 같은 경우는 빈곤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3R Residence Research Reform이라고 해서 직접 함께 빈민들과 거주하면서 사회 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서 개혁을 해보자 하는 것이 인보관 운동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다시 돌아와서요. 자, 문제 돌아와서 1번 문제 1번 보기 빈민을 통제하는 사회 통제적 균형을 담당한 거는 이제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죠. 자, 2번 인보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지역사회와 함께 살면서 아까 3R 나갔죠. residence 함께 거주하면서 활동을 했고요. 3번 보기 지역사회 문제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실시하였다. 맞죠? research. 4번 빈민 지역의 주택 개선 공중보건 맞죠? 같이 살면서 사니까 이제 주택 개선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두게 되죠. 5번 사회 문제에 대한 집합적이고 개혁적인 해결을 강조했죠. 자, 그래서 현재의 그룹워크에 해당하는 이런 인보관 운동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기능주의 학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920년에 진단주의 학파가 나왔고요. 이에 대한 반발로 1930년대에 기능주의 학파가 나오게 되었죠. 자, 1번 보기 개인의 의지를 강조했고요. 인간의 성장 가능성 역시 중시를 했고, 3번 지금 이곳에 초점을 맞추었죠. 그리고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분석을 했고요. 자, 5번 보기 과거 경험 중심적 접근은 진단주의 학파적인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1920년에 과거 경험적 중심적 접근을 먼저 실시를 했고요. 그러다가 1930년에 기능주의 학파가 나오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과거 경험보다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기능주의 학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선조직협회에 관해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자, 5회 방문자의 활동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실천 이념을 모두 고른 것은 어렵지 않아요. 자, 인도주의에 관해서 이제 나온 거 맞죠? 어떤 기독교적인 인도주의, 박애주의, 이런 박애 사상에 의해서 근거해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니은 이타주의도 맞고요. 그 다음 미율 보시면 사회 진화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가치 있는 빈민, 가치 없는 빈민을 철저히 선별을 해서 어떤 사회 진화적인 그리고 적자 생존적인 이런 가치관을 가졌던 것이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되고요. 디귿 사회개혁적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인보관에 관련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3번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역사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우리나라 복지사회 보시면요. 영구 임대주택 장지 내에 사회복지관 건립이 의무화되었다. 맞죠? 의무화된 게 이제 몇 년도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7년으로 88년인가요? 알고 있는 데 한번 볼까요? 자, 요약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1988년인 것 같은데 1988년 맞네요. 자, 저소득층 영구 임대 아파트 건립 시에 사회복지관 건립하기로 되어 있죠. 1988년도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99년 한 10년 이후에는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나오게 되었죠. 자, 문제 계속 보시겠습니다. 1988년에 기억 사회복지관 건립이 의무화가 되었고요. 디귿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1999년에 이루어졌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2014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자, 2014년도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지역사회보장 복지협의체에서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복지계획, 복지협의체에서 보장계획, 보장협의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연도가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기억, 디귿, 니은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4번 문제.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기 시설보호로부터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맞죠? 최초의 시설보호였다가 지역사회보호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2번 자선조직협회는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맞죠? 아까 사회진화론과 적자생존의 그 원칙인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3번 지역사회보호가 강조되면서 민간 서비스, 비공식 서비스의 역할은 점차 감소하였다? 아니죠. 증가하였죠. 자, 4번 1959년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었다. 맞는 이야기고요. 5번 그리피스 보고서에서 지역사회 보호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것을 권고하였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죠.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그리피스 보고서. 자, 그리피스 보고서 여기 있죠. 1988년에 그리피스 보고서 복지 주체의 다원화, 그리고 1차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으며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문제. 최근 지역사회복지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실시 맞고요. 읍면동 맞춤형 복지 전담팀 설치 맞고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축소가 아니라 확대죠. 확대가 되었습니다. 4번 보기 행정복지센터로의 행정조직 재구조화가 되었고요. 2016년이죠. 5번 보기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또 반복이 되네요. 2014년이었죠? 2014년 맞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2014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이 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의 명칭은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명칭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죠. 내용 한번 볼까요? 사회복지 사업 정보와 지원 대상자의 자격 정보, 수급 이력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들어가면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대상자의 소득, 재산, 인적 자료, 수급 이력 정보 등을 연계하여 정확한 대상자 선정 및 효율적인 복지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것은 정답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48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도입 순서, 역시 도입 순서 연도 문제가 나왔죠? 어떻게 되죠?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가 된 것은 2005년이죠. 그리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실행된 것은 2016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5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설치된 것이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그리고 마지막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실행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3번 법률의 제정 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자, 이건 뭐 외우고 있지 않으면 정답을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가장 빠른 것은 당연히 노인복지법이 되겠죠.
1881년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자, 죄송합니다. 1981년도네요. 1981년도의 노인복지법. 그래서 여기 점선이 있는 것은 10년 단위로 제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점선을 넣어놨고요. 크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걸 먼저 구분을 하셨으면 그 안에 세부적으로 81년도의 노인복지법, 82년도의 윤리강령 제정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1981년도에 노인복지법이 시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1991년도에 영유아 보육법 그리고 고용보험법이 1993년도에 설치가 되었죠. 그 다음 사회보장기본법이 이제 1995년도에 설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법이 1999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복지법이 1981년도, 영유아보육법 아까 나왔죠? 1991년도에 시행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1995년도에 지방자치제도가 실시가 되면서 사회보장기본법이 시작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19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법. 자, 그래서 이 순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 외우기 버겁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 외워두시면 되죠. 국민건강보험법이 1999년, 사회보장기본법이 1995년, 노인복지법은 1980년대에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은 1990년대에 이루어졌더라. 이렇게라도 큼직큼직하게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